올드보이 줄거. 이 말을 마치고 우주는 죽은 주한이 꽉 잡아 놓아주지 않는 넥타이를 풀고 헤드셋을 벗은 후 자리를 뜨고 그 뒤로 대수의 목소리가 이어지다 끊어진다. 경로한 대수는 운전을 하는 내내 울부짖고 고함을 지르며 짐승처럼 날뛰고 한편 이우진은 헤드폰을 끼고 요가를 하다가 눈물을 흘린다. 이후 대수와 미도는 박철웅이 자기가 금리 한 곳이라 추천한 치과를 찾아간다. 청소 중이던 간호사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으니 1시간 후에 찾아오란 말을 하지만 생리 6대 뽑혀서 금리 해박은 사람 소개로 왔습니다. 라며 묶어두고 박철웅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서 미도와 함께 그를 찾아간다. 철웅은 새로 이사한 감금방과 새 텔레비전을 보여주면서 좋아서 이제 안 나가려는 놈들도 있다고 너스레를 떤다. 그리고 대수가 돈을 내밀자 적에 적은 친구라면서 돈을 사양한다. 미도가 철웅의 잘린 손에 있던 반지를 돌려주자 철웅은 정희 엄마.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가만 두나 봐라오라고 부들부들 떤다. 대수는 미도를 감금방에 두고 철웅에게 7월 5일이 지나도록 자신이 오지 않으면 미도를 그냥 내보내주라고 한다. 7월 3일, 대수는 생기부에서 나온 미용실 전단지 주소를 찾아간다. 그곳의 주인인 영자는 오대수의 동창이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 감금 생활로 인해 거의 다른 사람이 된 오대수였지만 영자는 대번의 학창시절의 대수를 기억해낸다. 대수는 그녀에게서 자살한 이수아는 해프기는커녕 매우 깔끔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수아는 연애 중인 남자는 있었지만 결코 해픈 여자는 아니었고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자살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영자는 이수아가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나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고 다른 친구 춘심이에게 연락한다. 그런데 춘심은 자기도 주한에게 얘기를 들었으며 대수가 가장 잘 알 것이라는 말을 한다. 이에 대수와 영자 둘 다 의아해한다. 그러면서 대수의 눈길이 중간중간 영자의 무릎에 가는데 미용실로 들어온 한 여학생의 무릎을 보고 문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그제서야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과거 고등학교 시절 활기차고 철없는 고 3대수는 서울 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전학가는 날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교사인 수녀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 이를 나무라는 수녀에게 오늘 전학 간다며 신경 끄세요. 미스 김이라고 깐족대며.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이수아가 나타나서 오대수 근처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한다. 미녀를 밝히던 오대수는 괜히 이수아 근처에서 평행봉을 하면서 주접을 떨며 추근거리는데 이수아가 먼저 오대수를 알아보고 네가 오대수제? 여자애들에게 그리 인기가 많다대? 말을 그렇게 재밌게 한다며? 함 해봐라라고 호감을 표시한다. 오대수는 반색하면서 이미지가 하나로 고정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이수아에게 뭔가 농담을 해주려는데 시계를 본 이수아가 나중에 보자면서 자리를 뜬다. 김이 빠진 오대수는 이윽고 자신의 학급 칠판에 작별 인사를 적던 중 우연히 이우진이 급하게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를 추적하다가 우연히 이우진과 이수아, 윤진섭은 가 사진을 찍으면서 놀다가 눈이 맞아서 애무까지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엿보던 대수를 수아와 우진이 거울로 발견하고는 장면이 넘어간다. 집으로 돌아간 오대수는 이사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그를 돕던 주한에게 이 일에 대해서 털어놓는다. 하지만 그는 이수아와 이우진이 남매인 걸 몰라서 주한의 반에 있는 예쁜 여자애가 웬 남자랑 있더라라는 사실 정도만을 두루뭉술하게 말한다. 주한은 대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 갑자기 서울 가서 보자며 대수를 보내고 춘심이를 만나러 떠나자 대수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죽는다고 엄포를 놓는다. 하지만 주한이 춘심이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결국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되고 결국 이수아는 합천댐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만다. 결국 오대수는 아는 여자애가 학교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제일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것일 뿐이었다. 이후 대수는 바로 전학을 갔으니 본인이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렸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정적으로 주한에게 니 딴 데 말하면 죽는다.
라고 엄포를 놓는 걸로 봐서 일부러 소문을 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작 소문을 퍼뜨린 것은 주안이란 얘기가 되는데 이사를 도와준 뒤 춘심에게 간다는 대사를 보면 본격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건 주안과 춘심일 것이다. 성인이 된 대수는 이수아를 전혀 기억 못한 반면 주안은 그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도 설득력이 있다. 춘심은 현재 시점에서 만난 영자가 전화해본 또 다른 친구로 자기도 주안에게 들었고 대수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고 한 걸 보면 대수 주안 춘심 순으로 퍼진 듯. 다만 이우진의 입장에서는 모래알이든 바위든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다는 말처럼 잘못이 크든 문란하다고 소문을 냄, 작든 아는 여자애가 야한 짓을 학교에서 하더란 걸 베프한테만 살짝 얘기함. 그 결과 이수아의 자살, 가 같다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즉, 이우진 입장에서는 오대수가 몰했든 그 결과로 누나를 잃었기 때문에 오대수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셈 실제로 그 잘못 자체는 별로 큰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미도가 말도 안 돼.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라고 경악하고 오대수가 이우진의 위모래 발언을 언급하며 이우진의 생각을 설명한다. 여기서 대사를 곰곰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대수는 주안에게 이수아가 웬 남자애랑 야한 짓을 하더라라고만 했지 이수아가 근친상간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오대수는 이 당시 후배였던 이우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장면을 보고도 근친상간인 줄은 몰랐고 주안에게 이수아가 학교에서 남자랑 그러고 있더라는 말만 했기 때문에 남매 중에서 이수아만 소문이 난 것이다. 근친상간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이우진도 똑같이 매장당했을 것이다. 또한 영자의 대사를 살펴보면 처음에 주안과 춘심이 퍼뜨린 소문은 이수아가 걸레였다는 자극적인 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자는 대수 주안 춘심을 거쳐 초기 소문을 들은 사람인데 이수아가 요조숙녀인 척하는 걸레가 아니라 이수아는 매우 깔끔한 아이였지만 만나던 남자가 있다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즉 최소한 이 단계까지는 단순히 이수아가 남친이랑 학교에서 애정행각을 하더라 수준의 소문이었겠지만 누군가가 여기에 살을 붙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 2.9이 되면 편집. 진실을 알게 된 대수는 미도를 찾아가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말해준다. 미도는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15년이나 가두냐고 어이없어 하지만 대수는 이우진에게 죄의 경중은 관계없다고 말한다. 미도는 이제 왜 갇혔는지 진실도 알아냈으니 그냥 복수를 포기하고 이우진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달아나자고 하지만 대수는 복수심이 이미 자신의 성격의 일부가 되어버렸다고 미도와 작별의 포옹을 하고 나선다. 미도는 이우진이 대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한다. 대수는 약속된 날짜 7월 5일에 우진의 펜트하우스로 찾아간다. 오대수는 이우진이 인용했던 성경구절로 이우진의 위치를 유추하는데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는 구절이 잠언 6장 4절에 나오고 잠언은 영어로 말싸임. 또 에버그린은 자기가 높은 탑에 산다고 했으니 6장 4절은 층수일 거라고 추측해낸다. 65 하지만 문제의 맥심 빌딩은 20몇 층 정도이고 맨 꼭대기에 펜트하우스가 있었다. 이에 오대수는 에버그린이 자신이 높은 성 위에 산다고 했으니 펜트하우스에 있고 64가 비밀번호일 것이라고 생각해 6과 4를 조합하여 다양한 비밀번호를 시도해보고 과거 7.5층 감금실 때처럼 6과 4를 동시에 눌러보기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오대수가 엘리베이터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엘리베이터에 낑겨서 탄 사람들이 로비에 내려오면서 오대수를 기웃거리는 와중에 이우진과 실장이 나타나서 오대수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다. 그리고 실장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비밀번호는 0까지 들어가서 0604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대수는 우진에게 넌 누나와 잤다 라고 폭로하고 이우진은 즉답을 피하며 실장의 눈치를 한번 살핀 다음에 올라가서 얘기하자고 한다. 대수가 이우진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오자 우진은 두 명의 부하에게 물어.
라고 지시하고 부하들이 대수에게 덤벼들지만 대수는 미도의 감금방에서 가져온 칫솔을 부러뜨려 한 명의 눈에 칫솔 반쪽을 꽂아버리고 나머지 한 명의 가슴에 칫솔을 쑤셔박아 간단하게 이들을 처치하고 실장에게 덤벼든다. 하지만 실장은 서 있다가 다가오는 오대수를 지그시 바라보곤 말로 하세요라고 웃으며 말한다. 대수는 공격을 멈추고 실장은 시신을 처리하고 청소를 하는 사이 우진에게 자신의 추리를 말한다. 대수는 자신이 소문이 근원지라는 건 맞췄지만 그 뒤 이수아의 자살에 관해선 누나를 임신시키자 무서워져서 네가 죽인 거 아니냐. 고 평하고 기억을 지우고 알아맞히라고 했으니 너는 비겁하다. 내가 이겼으니까 약속대로 이제 죽어라 오라고 요구한다. 이에 우진은 대수가 그날을 기억 못하는 이유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잊어버린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그리고 대수에게 소문이 퍼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한다. 오대수가 얘기한 것이 점점 불어나면서 학교엔 수아가 임신을 했다는 헛소문까지 돌게 되었고 소문에 점점 빠져들던 수아는 결국 상상 임신을 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진짜 임신이라고 오해한 수아는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7월 5일 합천댐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자식인 동시에 조카를 임신한 소녀의 기분을 생각해봤어? 알겠어요? 당신의 혀가 우리 누나를 임신시켰다니까? 이우진의 자지가 아니라 오대수의 혓바닥이. 즉, 올드보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나이자 동시에 사랑하는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소문이 진원지인 대수를 향한 우진의 복수극이었다. 그러나 우진의 복수는 대수를 15년 동안 가둔 상태에서 그의 아내를 죽이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대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2.10 이우진의 진짜 복수. 대수는 자식인 동시에 조카를 임신시킨 소년의 심정 역시 생각해봤다면서 두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수아를 죽였을 것이라는 자신의 추리를 말한다. 이우진이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자 대수는 이수아가 죽은 날 1979년 7월 5일 합천댐에서 찍힌 이수아의 사진을 가지고 이수아가 혼자 합천댐에서 자살했다면 이 사진은 뭐냐며 추궁하자 우진은 잠깐 정색하더니 재미없다며 말을 돌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한다. 우진은 대수에게 걸었던 최면은 감금방에서 풀려나자마자 미도가 일하고 있는 일식집 지중해로 향하라는 것과 대수가 풀려나면서 받은 휴대폰의 전화벨이 울리면 발신자에게 누구냐, 너. 나는 말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대수가 풀려나기 전에 미도에게도 최면을 걸어 놓았다는 사실도 말한다. 즉, 대수와 미도의 만남은 우진에 의해 계획된 만남이었다. 최면을 통해 미도에게 걸린 암시는 누구냐, 너, 라는 말을 한 사람의 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수에게 걸린 암시는 하나 더 있었다. 미도가 손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것. 이렇게 기절한 대수를 미도는 자기 집으로 데려왔고 두 사람의 관계도 중간에 삐걱대긴 했지만 다정한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이우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 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 란 말이야. 자, 다시. 왜 이우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이우진. 그리고 우진은 레이저 포인트로 자기 책상 위에 보라색 상자를 가리킨다. 대수가 연 그 상자 안에는 보라색 앨범 하나가 들어있었다. 대수가 앨범을 펼치자 첫 페이지엔 대수 부부와 해외로 입양됐다는 대수의 어린 딸이 함께 찍힌 가족 사진 71기 들어있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대수의 딸이 점점 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딸의 모습이 점점 미도와 닮아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오대수와 함께 있는 미도의 사진이 나오고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이 나오고 마지막 페이지에선 미도가 웃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미도는 바로 대수의 딸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도의 사진과 함께 거울이 붙어 있는데 사진 속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오대수의 흔들리는 눈빛을 비추며
그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라며 꾸짖는 듯한 느낌을 주는 명연출이다. 그 위에 몇 차례 언급된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라며 감금빵 시절 초상화에 글이 적혀 있는 것은 덤이다. 이는 결말에서 최민식이 짓는 표정에 대한 복선으로 볼 수 있다. 초반에 대수의 딸이 에바란 이름으로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의산의 집으로 입양가 자랐다는 언급이 나오지만 사실은 우진이 혼선을 두기 위해 자료를 속인 것이다. 딸의 본명은 원래 연희이지만 우진이 복수를 위해 어릴 때 미도라는 이름으로 개명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여담으로 외국 선진국으로 딸을 입양 보낸다는 설정은 후속작 친절한 금자씨에서 진짜로 연출된다. 이우진은 미도가 4살 때부터 뒤에서 보호해왔다고 언급했다. 즉 대수가 처음 감금방에 갇혔을 때 미도는 아직 4살짜리 아기였고 따라서 아빠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나이였다. 그리고 우진은 대수의 아내를 살해한 뒤 천혜고아가 된 미도를 뒤에서 보호하고 후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미도가 자신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다고 회상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녀와 아버지 대수의 철천지 원수인 우진이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것이 우진이 하고 싶었던 진짜 복수, 즉 대수가 딸과 근친상간을 하게 만들고 그 사실을 대수의 면전에 알려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대수가 미도와 연인 사이가 되려면 미도가 성인 72이 되어 있어야 했으므로 대수를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둬놓았던 것이다. 한편 감금방에 있는 미도의 짐에서 무언가가 나오는데 다름 아닌 15년 전 오대수가 딸의 생일 선물로 샀던 천사 날개. 어리둥절하며 천사 날개를 맨 미도는 이리저리 몸을 흔들어 본다. 오대수가 영화 시작 부분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릴 때 딸 아이에게 줄 천사 날개를 차고 몸을 흔드는 모습과 똑같다. 미도 본인은 모르지만 관객에게 오대수와 미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연출이며 이후 오대수는 차마 자기 딸이라고 말하진 못하면서 겁에 질린 미도를 달랜다. 그 사실을 알고 패닉에 빠진 오대수는 절규하며 이우진을 죽이려고 가위를 들고 달려드나 실장에게 막혀 제압당한다. 그러나 오대수는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경호 실장의 귀에 가위를 찔러 넣고 이에 실장은 이성을 잃고 대수를 목졸라 죽이려 한다. 우진은 그런 실장을 잠깐 제지하려 하나 74 결국 대린저를 꺼내 실장의 뒤통수에 대고 쏴 살해해버린다. 이어 감금방의 미도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본인 앞으로 보라색 상자가 하나 더 도착했다는 것이다. 이 상자를 가져온 자는 철웅으로 미도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상자의 크기와 모양이 감금방 주인인 박철웅의 손이 들어있던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미도는 심하게 겁에 질린다. 이 상자 안에는 마찬가지로 미도와 대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들어있었다. 사실 철웅과 우진은 한패로 대수는 철웅이 우진에게 팔을 잘렸으니 원한을 품었을 거라 짐작하여 우진을 만나러 가기 전에 미도를 철웅에게 맡겼지만 사실 우진이 철웅에게 새 감금방 건물을 주는 대가로 그 손목을 받아온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다시 대수가 철웅에게 협력을 요청하리란 것도 우진의 그림대로였다. 하지만 너무나도 손쉽게 자기 계산으로 행동한 오대수에게 우진은 난 미도가 성인될 때까지 잘 지켜왔는데 당신은 이게 뭐냐면서 거의 앙탈을 부리는 수준으로 한심해하며 이 병신아 라고 비웃는다. 미도는 겁을 먹고 상자를 열지 못하고 있었다. 대수는 미도에게 상자를 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울부짖다시피 경고한다. 미도에게 말하는 태도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빠가 절박하게 딸을 달래는 듯한 태도로 바뀌는데 초반부에 납치되기 직전 술에 취한 오대수가 딸에게 공중전화하는 장면과 겹쳐진다. 대수는 자신이 함부로 혀를 놀린 걸 무릎 꿇고 사과하며 미도에게만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빌면서 애원하는 와중에도 감금당한 데에 대한 감정이 올라와 협박을 내뱉으나 곧바로 취소한다며 우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을 한다. 우리 동창 아니었냐며 상록고등학교 교과를 떠듬떠듬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이제부터 이우진의 개야. 난 개새끼야.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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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왈.
작골이 살랑살랑. 살랑살랑. 같은 대사를 하면서 구두를 핥으며 처절하게 매달리다 결국 마지막엔 가위로 자신의 혀를 자른다. 이우진은 그렇게 매달리는 대수를 보며 손수건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고 소리가 내어나오지 않게 비웃는다. 그러다가 대수의 입에 손수건을 구겨 넣어 출혈을 막고 철웅에게 전화를 걸어 상자를 닫으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오대수의 머리에 호신용 권총을 들이밀면서 이제 자기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냐며 독백하듯 묻는다. 우진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한 대수는 권총을 잠깐 두려운 눈으로 곁눈질 하다가 이내 눈을 질끈 감고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우진은 권총을 걷어들이고 자신의 심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던 리모컨을 던져준다. 오대수는 뒤돌아 떠나는 이우진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심장을 멎게 만들기 위해 스위치를 누르지만 그 리모컨은 우진의 심장 박동을 돕는 모터를 멎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 테이프를 재생시키는 리모컨이었다. 버튼이 눌림과 동시에 대수와 미도가 성관계를 갖고 있었을 때 두 사람의 교성을 녹음한 소리가 재생되고 대수는 틀어막힌 입으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괴로워한다. 마지막까지 괴로워하는 오대수를 보며 복수를 마무리한 이우진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말한다. 누나하고 난 다 알면서도 사랑했어요.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이우진 2.11 복수의 완성 편집 이우진의 회상 그렇게 우진은 복수에 성공한 채 오대수를 남겨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복수의 상쾌함에 후련한 미소를 짓던 우진은 이내 어쩐지 표정이 어두워지고 만다. 바로 누나가 죽던 그날의 진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진이 자신의 계획을 대수에게 모두 말해주기 전에 대수는 우진이 자신을 왜 가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겁이 났겠지. 애가 태어나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두려웠을 거야.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상상 임신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미웠을지. 이해할 만하다. 고. 수아는 표면적으로는 합천댐에 혼자 가서 투신한 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우진도 그날 댐에 따라갔었다. 누나가 그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다. 수아가 댐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자 우진은 울면서 수아의 손을 붙잡는다. 하지만 힘에 부치는 것인지 아니면 우진 스스로도 내심 누나와의 잘못된 관계를 영영 덮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수아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때 수아는 웃는 얼굴로 우진이 목에 걸던 사진기로 자신이 투신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유언을 남긴다. 우진아, 나 꼭 기억해줘야 돼, 알았지? 난 후회 안 한다. 너는 어느 순간부터 어린 우진과 현재의 우진의 모습이 교차하기 시작하며 현재의 우진이 손을 놓아버리며 수아는 댐의 물속으로 사라진다. 누나를 놓은 그 손은 무언가를 쥐듯 변하더니 철컥하는 장전 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화면은 다시 현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우진으로 바뀌고 우진은 호신용 권총을 머리에 대고 쏴서 자살한다. 수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직접적인 원인은 오대수의 혀였지만 그녀의 손을 놓은 우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우진의 복수 대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고 86. 마지막에 스스로를 단죄하면서 복수는 완성된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다 내려온 순간이라 문이 열리지만 우진이 안에서 쓰러진 후 내릴 사람도 탈 사람도 없는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문이 닫힌다. 2.12 결말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도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오대수 사건이 끝나고 백발머리가 되는 등 피폐하게 변한 대수는 혀가 잘려 말을 할 수 없으므로 우진의 청탁을 받고 자신과 미도에게 최면을 걸었던 그 최면술사 유형자 이승신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편지로 적어서 기억을 지워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최면술사는 솔직히 내가 그쪽 부탁을 들어줄 이유는 없죠 라고 운을 뗐지만 이후 근데 말이죠. 이 마지막 문장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마지막 문장은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도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였다. 이에 형자는 기억이 잘못돼서 막 엉클어질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묻는다. 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형자는 대수의 기억을 지우기 위한 최면을 시작하는데 다음과 같다. 참고로 아래의 대사는 대본 기준으로 위에 링크된 실제 극장판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내가 선생을 도울 이유는 없죠. 안 그래요? 숙인 채 고개 끄덕이는 대수. 근데 말이죠. 이 마지막 한 줄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편지를 들고 소리내어 읽으며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잘못돼서 기억이 막 엉클어질지도 몰라요. 숙인 채 고개 끄덕이는 대수. 닭똥 같은 눈물 한 방울. 준비되셨으면 정면에 나무 하나를 응시하세요. 대수.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무를 보고 나무가 서서히 콘크리트 기둥으로 변합니다. 시점. 나무가 기둥으로 변하며 여기는 이우진의 펜트하우스 아닙니다. 적막한 밤이네요. 시점. 패닝하면 펜트하우스. 초점이 맞춰지면서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 창가로 걸어가는 당신의 발소리가 실내를 울립니다. 실내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시점. 유리에 반사된 램프가 하나씩 꺼지면서 상대적으로 선명해지는 대수 얼굴. 이제 내가 종을 울리는 순간 당신은 이제 두 사람으로 나뉩니다. 비밀을 모르는 당신의 이름은 오대수. 비밀을 간직한 당신의 이름은 몬스터예요. 종이 또 한 번 울리면 몬스터가 뒤돌아 걷기 시작합니다. 유리에 반영된 오대수의 시점. 돌아서는 분신의 뒷모습. 한 걸음에 1년씩 늙어갑니다. 결국 몬스터는 70살에 죽게 됩니다. 걱정할 건 없어요. 매우 편안한 죽음이니까요. 행운을 빕니다. 어느 순간 눈이 내리는 들판에 쓰러져 있는 오대수가 보인다. 미도가 다가와 그의 손을 녹여주며 누구랑 있었냐고 묻는다. 대수가 뒤돌아보자 대수의 발자국과 두 개의 의자가 있다. 대수가 정확히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는 명확히 보이지가 않는다. 두 사람이 껴안고 미도가 사랑해요. 아저씨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오대수는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을 짓는다. 90. 그렇게 프레임 안에 대수의 묘한 표정이 가득한 채로 화면이 어두워지고 이후 두 사람이 설원의 산맥 뒤에서 지는 해를 보는 동안 미도의 테마곡이자 올드보이의 대표 오스틴 더 라스트 올츠가 흘러나오면서 영화가 마무리된다.